전통주 특집할 때 소주의 원래 뜻이 뭔지 알려드렸죠. 불태울 소에 술주자 붙여서 불에 태운 술, 즉 소주가 됐다고 했는데요. 서양술 이름에도 비슷한 게 있죠. 네, 바로 브랜디인데요. 이 브랜디라는 단어도 원래는 불에 태운 와인, 즉 번트 와인이라는 뜻을 지닌 브란데 베인이라는 네덜란드 말에서 유래했거든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 하나. 아니, 네덜란드가 풍차나 튤립 같은 걸로는 유명해도 브랜디로는 크게 알려진 것 같지가 않은데 왜 브랜디라는 단어는 네덜란드 말에서 나온 걸까요? 네, 일단 타임머신 타고 16, 17세기 유럽으로 한번 가볼게요. 당시 포르투갈, 스페인에 이어서 해상 무역의 강자로 떠오른 게 네덜란드였는데 네덜란드 상인들이 재미를 톡톡히 봤던 아이템이 바로 와인이었어요. 그러니까 프랑스 보르도 같은 곳에서 와인을 싣고 영국이나 북유럽에 가서 팔았던 건데요. 하지만 가끔 이런 일도 벌어졌어요. 항해가 길어지면서 와인 맛 변하거나 아예 상에서 버려야 했던 건데요. 결국 네덜란드 상인들은 한 가지 아이디어를 떠올렸는데 그게 뭐였냐면 와인을 끓여서 도수 높은 증류주로 만들어서 팔자는 거였어요. 왜냐? 그렇게 하면 항해가 아무리 길어져도 상할 일 없을 뿐더러 증류를 하게 되면 부피가 확 줄어들기 때문에 배 선적할 때 공간도 덜 차지하고 심지어 용량에 따라 부과하는 주류 세금까지 적게 낼 수 있었기 때문인데요. 자, 그럼 이 아이디어 어떤 결과로 이어졌을까요? 네, 와인을 끓여서 증류한 술이 영국을 비롯한 유럽 각지에서 엄청난 인기를 끌면서 대유행을 했고 네덜란드 상인들도 큰 돈을 벌게 됐는데요. 그러면서 불에 태운 와인이란 뜻의 네덜란드 말 브란데 베인에서 유래한 브랜디라는 단어도 탄생했습니다. 결국 와인을 증류한 술은 12세기부터 있었지만 이걸 대중화시킨 건 네덜란드 상인들이라는 겁니다. 둘이 있어 즐거운 세상 주라기 월드, 저는 주류 탐험가 조승원인데요. 제가 주라기 월드 시작한 뒤로 위스키, 데킬라, 럼, 와인, 맥주, 전통주까지 두루두루 다룬 것 같은데 희한하게 브랜디의 대명사 꼬냑을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위스키만큼 황홀한 꼬냑의 세계 두 편으로 나눠서 탐험할까 하거든요. 우선 오늘은 꼬냑 어떤 술이고 어떻게 만들며 위스키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 기본적인 궁금증 풀어드리고요. 다음 주에는 꼬냑 어떻게 맛봐야 하는지 실전 상식 정리해드릴까 하는데요. 자, 그럼 주라기 월드 꼬냑 특집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자, 김PD, 샴페인 혹시 좋아해? 아, 좋아합니다. 얼마나 좋아? 파티할 때마다 꼭 샴페인 한 병씩 들고 가는. 샴페인은 그럼 어디서 만들어요? 프랑스 거기까지만 압니다. 세계 곳곳에서 스파클링 와인을 만들지만 샴페인이란 이름의 스파클링 와인은 프랑스 북부에 있는 샹파뉴, 즉 샴페인 지방에서만 만든다고 했죠. 다시 말해서 샴페인이란 술 이름 자체가 생산지 이름인 건데요. 꼬냑도 마찬가지예요. 꼬냑은 원래 프랑스 남서부에 있는 지역 이름인데 여기서 만드는 브랜디가 워낙 유명하다 보니 꼬냑 지방에서 만드는 브랜디를 그냥 꼬냑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결국 꼬냑 지방이 아닌 다른 곳에서 만든 브랜디에는 절대로 꼬냑이라는 이름을 붙일 수 없는 건데요. 그래서 모든 꼬냑은 브랜디지만 모든 브랜디가 꼬냑인 건 아니다 라는 말도 해요. 세상에는 브랜디가 많고도 많지만 그 중에서도 오직 꼬냑 지방에서 만든 것만 꼬냑이라고 부를 수 있으니까요. 자, 그렇다면 꼬냑은 어떻게 해서 브랜디의 제왕, 브랜디의 대명사가 될 만큼 유명해진 걸까요? 여기서 다시 김PD, 아까 브랜디라는 게 불에 태운 와인, 그러니까 와인을 증류한 술이라고 했잖아요. 자, 그러면 브랜디 한 병 얻으려면 와인을 몇 병 정도 증류해야 될까? 20병 증류해야 되지 않을까요? 20병씩이나, 20병까지는 아니고요. 보통 9병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브랜디 1리터 생산하려면 와인은 9리터 정도 있어야 한다는 건데요. 이렇게나 와인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당연히 포도가 잘 자라는 곳에서 브랜디를 만드는 게 훨씬 유리해요. 자, 그럼 이 대목에서 앞서 얘기한 네덜란드 상인들 얘기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볼게요. 당시 유럽 전역에 브랜디를 퍼뜨린 이 네덜란드 상인들이 수출용 브랜디 생산 기지로 삼은 곳이 있었으니 거기가 어디였냐? 바로 프랑스 꼬냑 지방이었어요. 아마 이 대목에서 아니 왜 네덜란드 사람들은 자기네 나라 놔두고 프랑스 꼬냑을 택했을까 싶을 텐데요. 아시다시피 네덜란드는 국토의 4분의 1이 해수면 아래에 있잖아요. 이런 데서는 포도 재배가 어렵다고 해요. 그래서 네덜란드 상인들은 포도가 잘 자라는 나라로 눈길을 돌렸는데 그때 딱 눈에 들어온 게 프랑스 꼬냑 지방이었어요. 왜냐? 여기는
포도밭이 넓어서 와인 생산량 많은 건 물론이고요. 근처에 울창한 산림이 있어서 증류기 돌릴 때 땔감으로 필요한 나무도 넉넉했고, 샤랑트라는 이름의 강이 대서양 항구까지 쭉 이어져 있어서 운송까지 편리했던 거예요. 결국 네덜란드 상인들은 꼬냑 지방에 브랜디 증류소를 세우고 이곳에서 자란 포도로 브랜디를 만든 뒤에 배에 실어서 유럽 각지로 내다 팔았는데, 이게 워낙 큰 인기를 끌다 보니 꼬냑 지방에서 만든 브랜디, 즉 꼬냑의 명성이 점점 올라가면서 브랜디의 제왕으로 군림하게 된 겁니다. 김 PD, 위스키하고 꼬냑하고 뭐가 제일 다른 것 같아요? 뭔가 위스키는 청바지 입고 좀 거칠게 먹어도 될 것 같고, 꼬냑은 뭔가 정장 입고 먹어야 될 것 같은. 넥타이도 좀 매야 되고. 네. 우와, 이게 진짜 그럴싸합니다. 네, 일단 원재료부터 다르죠. 위스키는 곡물로 만들고 꼬냑은 포도로 만드니까요. 이렇게 재료부터 다르다 보니 제조 방식도 크게 다른데요. 일례로 싱글몰트 증류소에서는 아무 때나 몰트 공장에 전화 한 통만 하면 바로 몰트를 보내주기 때문에 사시사철 증류를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꼬냑은 다른데요. 그해 가을에 포도를 수확해야 그걸로 브랜디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증류하는 기간, 증류 시즌이 딱 정해져 있어요. 대략 10월 중순까지 포도 수확 마치면 그때부터 이듬해 3월 31일까지만 증류를 하거든요. 4월, 5월, 6월, 7월, 8월에는 증류를 아예 하지 않아요. 왜냐? 이때는 포도가 한창 자라고 있을 때니까요. 자, 그럼 이제부터 포도가 어떻게 해서 꼬냑으로 변하는지 그 과정을 영상과 함께 설명해 드릴까 하는데요. 먼저 꼬냑 만들 때 쓰는 포도는 대략 98%가 위니 블랑이라는 청포도 품종인데요. 이게 산도가 높아서 이걸로 브랜디 만들면 신선한 꽃향기도 나고 아주 좋다고 해요. 이 위니 블랑 포도 이르면 9월 중순쯤부터 수확이 가능한데, 예전에는 손으로 땄지만 지금은 저렇게 기계가 쫙 훑고 지나가기만 하면 포도송이가 자동으로 떨어져요. 저렇게 수확한 포도는 가볍게 압착을 해서 주스로 만든 뒤에 효모 넣고 발효해서 알코올 도수 8.5%에서 9%의 화이트 와인으로 만들고, 그런 다음에 증류에 들어가는데요. 이때 쓰는 증류기가 지금 보시는 저 샤랑테 증류기인데, 와, 상당히 멋지죠. 유럽의 증류 기술 전파한 아랍인들이 쓰던 증류기 알렘빅 모양이고요. 증류기와 응축기 사이에 증류할 와인을 예열하는 커다란 열 교환기가 있는 게 특징인데요. 이런 증류기로 스카치처럼 1차와 2차 두 번에 걸쳐서 증류를 하는데, 이렇게 증류해서 뽑아낸 증류액을 생명의 물이라는 뜻의 오드비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스카치 증류소에서 스피릿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는 오드비라고 부르는 건데요. 오드비 뽑아낸 뒤에는 오크통에 집어넣고 반드시 2년 이상 숙성을 시켜서 꼬냑으로 탄생시킵니다. 지금 집에 꼬냑 있으면 싱글몰트하고 놓고서 비교 한번 해보세요. 일단 라벨부터 차이가 있죠. 대다수 싱글몰트는 12년이면 12, 15년이면 15 이런 식으로 숙성 연수를 숫자로 적어 놓는데요. 꼬냑은 극히 일부 제품 제외하고 숙성 표기를 VS, VSOP, XO 이렇게 글자로 적어 놓거든요. 자, 그럼 꼬냑은 숙성 표기를 왜 이렇게 하는 걸까요? 이거 이해하려면 꼬냑의 독특한 나이 계산법부터 알아야 하는데요. 아까 꼬냑은 포도 수확 끝난 뒤부터 이듬해 3월 31일까지만 증류한다고 했잖아요. 이런 이유로 모든 꼬냑은 생일이 4월 1일로 똑같아요. 이게 뭔 소리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증류소에서 2023년 11월 1일에 증류를 해서 오크통에 집어넣은 꼬냑 증류액이 있다고 쳐요. 스카치 증류소 같으면 오크통에 집어넣은 2023년 11월 1일 바로 이 날짜부터 숙성 연수를 계산하기 시작하겠죠? 그런데 꼬냑은 아니에요. 오크통에 넣은 2023년 11월 1일이 아니라 증류 시즌이 끝나는 다음 날인 이듬해 4월 1일, 즉 2024년 4월 1일부터 나이를 세기 시작해요. 결국 11월에 증류했든 12월에 했든 이듬해 1월, 2월, 3월에 했든 상관없이 해당 증류 시즌에 증류한 꼬냑 증류액은 생일이 4월 1일로 모두 같고 나이도 당연히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숙성 연령 기준일로부터 1년이 지나면 1살, 즉 꽁트 1이 되고 만 2년이 지나면 꽁트 2, 즉 2살이 되는데, 바로 이때부터 숙성 등급도 매겨지고 꼬냑으로 판매가 가능해져요. 자, 그럼 여기서 숙성 기간에 따른 등급 알아볼 텐데요. 딱 4가지 기억하시면 돼요. 먼저 최소 숙성 기간이 2년 넘으면 VS, 4년 넘으면 VSOP, 6년이면 나폴레옹, 10년이면 XO 등급으로 적는데요. 저도 사실 VSOP가 뭐의 약자인지 맨날 까먹어서 이런 것까지 다 외우란 말씀 못 드리겠고요. 일단 VS,
알파벳 글자 2자니까 2년, VSOP 4글자니까 4년 이렇게 외우시고요. XO는 마침 로마 숫자로 X가 10을 뜻하니까 10년이다. 이렇게 좀 억지로 외우면 기억에 좀 남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리고 꼬냑 숙성 등급도 위스키와 마찬가지로 가장 나이 어린 걸 기준으로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10년 이상 숙성한 꼬냑에다가 2년 숙성 꼬냑 섞으면 XO 등급이 아니라 VS 등급 되는 겁니다. 이 대목에서 꼬냑이 싱글몰트와 다른 점 하나만 더 얘기하자면, 싱글몰트는 12년 숙성이라고 돼 있으면 거의 적힌 그대로 12년 아주 살짝 넘은 거라고 보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맥켈란 12년에 20년, 30년 원액을 넣을 리가 없잖아요. 자, 그런데 꼬냑은 달라요. 원래부터 다양한 숙성 연수 원액을 많게는 수백 개까지도 섞기 때문에 표기된 숙성 등급보다 훨씬 오래된 원액 넣는 게 다반사예요. 예를 들어서 주류 전문 사이트에 올라온 레미마틴 XO 엑설런스 제품 정보를 보면요, 등급 표기는 10년 이상의 XO라고 돼 있지만 실제로는 10년에서 37년에 달하는 원액 300가지를 섞어서 평균 숙성 연수가 25년에 달한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XO라는 등급 딱 하나만 보고 이건 뭐 10년 정도 숙성한 거네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꼬냑과 스카치는 다르니까요. 때루아가 뭔지 다들 아시죠? 사전 찾아보면 포도 생산하는 데 영향을 주는 토양과 기후 따위의 조건을 통틀어 이르는 말이라고 돼 있는데, 특히 어떤 땅이냐를 뜻할 때가 많죠. 자, 그런데 꼬냑 역시 포도로 만들기 때문에 때루아 유난히 강조합니다. 꼬냑 지방은 토양 성질에 따라서 포도 재배 지역을 6개로 나누는데요. 그랑 쌍파뉴, 프티 쌍파뉴, 보더리, 팽부아, 봉부아, 부아, 오디네르 이렇게 6개예요. 근데 이거를 또 다 외우려면 머리 아프잖아요. 그래서 이 중에서 샹파뉴란 이름이 붙은 그랑 샹파뉴 와 프티 샹파뉴, 이 2개만 먼저 기억하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제가 왜 이 2곳을 기억하라고 하냐면, 아마 부모님 술장에서 본 꼬냑 가운데 라벨에 핀 샹파뉴라고 적혀 있는 걸 보신 분이 많을 거라서 그래요. 특히 레미마틴 제품 보면 이렇게 적혀 있는데, 이 핀 샹파뉴라는 명칭을 보고 파인 샴페인이라고 영어식으로 해석을 해서, 아니 왜 꼬냑인데 고급 샴페인이라는 말이 붙어있지? 라고 의문을 갖기도 하거든요. 자, 그런데 여기서 샴페인, 즉 샹파뉴라는 말은 원래 석회질 많은 토양을 뜻해요. 그래서 스파클링 와인 샴페인 만드는 프랑스 북부 샹파뉴도 땅이 석회질이라서 이름이 샹파뉴가 된 거고요. 여기 말고도 프랑스 여러 곳은 물론이고 심지어 스위스에도 샹파뉴라는 지명이 있거든요. 그래서 꼬냑 지방에 있는 포도 재배지 그랑 샹파뉴와 뿌띠 샹파뉴 역시 석회질 많은 땅을 의미하는 지명인 거고요. 이렇게 석회질 많은 그랑 샹파뉴와 뿌띠 샹파뉴에서 수확한 포도로만 만든 꼬냑에는 특별하게 핀 샹파뉴라는 이름을 붙이는 겁니다. 꼬냑의 97%가 수출된다고 하죠. 2022년 한 해에만 해도 150여 개 나라에 2억 1250만 병이 수출됐다고 하는데요. 프랑스 수출 효자 상품인 꼬냑 만드는 회사 200개에 달하지만 그 중에서도 유명한 몇 곳이 있죠. 일단 세계 시장 매출 1위면서 특히 힙합 아티스트들이 사랑하는 헤네시 있고요. 루이 13세로 유명한 레미마틴 비롯해서 나폴레옹의 꼬냑으로 불리는 꾸르부아지에, 또 설립된 지 300년이 훨씬 넘은 마르텔과 아직까지도 가족 소유 독립기업으로 남아있는 까뮤 같은 그런 회사들인데요. 기회가 되면 이런 주요 브랜드의 역사도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치기 전에 추천곡이 있는데요. 제가 초승님의 목소리를 정말 좋아하는데요. 뭐 호수라든가 새벽섬이라든가 좋은 노래 참 많지만 그 중에서도 저는 그대는 은하가 되어요 라는 곡을 정말 즐겨 들었거든요. 꼬냑 한잔 하면서 이 노래 여러분과 함께 듣고 싶습니다. 술이 있어 즐거운 세상 주라기 월드, 오늘은 꼬냑이 어떤 술인지 살펴봤는데 다음 주에는 전문가 모시고 꼬냑 제대로 즐기는 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꼬냑 특집 2탄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